예, 지난달 31일에 론스타 관련해서 브리핑하셨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로 론스타는 이미 4조 7천억이라는 차익을 거둔 바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 열세를 들여서 추가로 3천억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다. 장관님께서는 브리핑에서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힌 바 있죠. 예. 예. 먼저 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겁니까? 론스타 측에서요? 아니 우리 정부에서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지금 그 금액이 3천억이 넘고 이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론스타에서 청구한 것이고요. 지금 예. 론스타 청구한 이유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갈 당시에 매각이 좀 지연됐는데 그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가 론스타 측 책임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매각 승인을 늦게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중재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중재 판정을 신청한 겁니다. 네, 그래 중재 판정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 행위가 있었다라고 일단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것이죠. 그 중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외환은행 그 론스타 측의 주가 조작 책임이 병행해서 같이 책임 그건 알고 있는데요. 매각 떨어져서 반반의 책임이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서 공평한 대우, 공정한 대우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인정한 거잖아요. 정부가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쪽이 여론을 의식해서 일부러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취소를 제기하겠다는 것이죠. 취소 시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잘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삼은 것은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매각 승인 지연 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여론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데 산업자본이라는 그 항변을 왜 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산업자본 즉 비금융 주력자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위원님 아침에 제가 그 양 위원님과 답변 드렸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 론스타 대응 초반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산업자본이라면 이 중재 판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냐의 문제인데요. 그 중재 판정이 보기에는 제가 입장을 여쭤본 바꿨다고 것은 판단한 만약에 산업자본이면 국제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제 분쟁에서 관할 건 없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판단하는 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은 매각까지 승인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재 판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오가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역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돌아가게 되죠. 우리 법무부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이 주장은 10년 동안에 결정되어 온 주장이거든요. 저희 정부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저는 주장에 정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데요. 지금 제가 금융당국에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굉장히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중재 판정에서 중재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마찬가지인데요. 이 쟁송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론스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금융위와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이 쟁송에 맞춰서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산업자본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아니 그거보다는요. 당시에
대외적인 입장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론스타도 그걸 믿었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 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왜 한 거죠, 그러면? 그게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판단입니다. 정부 때를 묻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2003년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산업자본이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했는데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안은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십몇 년을 되돌려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 입장에서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전 이 쟁송이 저희가 끝까지 2,800억을 아껴보려고 한 노력에 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네, 거라는 뭐 좋은 말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알 권리를 좀 제한할 수 있는데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파봤는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밖에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도 그런데 잠깐만요. 금융감독원에서 2012년도에 현안 보고를 정무위에 낸 거 보면은 2010년 말 현재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금융 주력자 그러니까 산업자본이라고 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소송에서 유리한 것들을 놓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금융 주력자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무조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일관성 있는 행위를 했느냐가 오케이, 이 ISDS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금융에서 인정한 것이 것처럼 비금융 주력자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다가는 비금융 주력자라고가 아니다. 즉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그리고 그게 이 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2012년뿐 아니로요. 이 비금융 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 규정한 게 그게 정부가 그것만 규정했다. 예, 이렇게 잠깐만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 론스타 관련해서요. ISDS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금액이 깎이나요? 저희도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저희가 취소 신청을 하면 그래서 네. 취소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취소라는 것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해당 부분을 골라 깎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판단을 받는 것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돼서 ISDS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파기 자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취소 신청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취소를 해가지고 이기면 좋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부담이 되게 만든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세력이라든지 어디에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그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좀 그것도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1년 정도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이게 2,800억을 물어주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찾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주제 판정을 하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은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이고요. 네. 지금 엘리엇과 메이슨 캐피탈 제기한 사건 1조 원짜리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 2018년에 등재 중인 거죠? 아직 진행 예.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이재용 사이에 부정청탁이 뭐 아시다시피 둘 다 제가 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뭐 그건 어차피 그 판결이 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중재 판정부를 설득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 혈세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때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 점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 명심하겠습니다.